쪽은 2020년입니다. 근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사전투표 때 득표율과 당일 투표 때 득표율의 차이입니다. 왼쪽 보시면 가운데 잘 모여 있습니다. 이 가운데가 0이에요. 0. 한마디로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의 득표율이 차이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그거는 정당을 가리지가 않습니다. 근데 오른쪽을 보시면 산이 3개가 생겨 있어요. 왼쪽에 빨간 산, 오른쪽에 파란 산. 이게 의미하는 바는 왼쪽 그 당시 이제 통합당의 득표율이 사전 득표율 대비 당일 득표율이 무진장 높았다는 뜻입니다. 사전 투표 때 다 가지고 당일 투표 때 다 이겼습니다. 그게 미래통합당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관위가 주장하는 바는, 그리고 또 대법원도 말하는 바는 통계적으로 문제가 없다. 사전 투표를 다 이겼어요. 대충 한 10% 넘게. 더불어민주당이. 미래통합당은 당일 투표 때 10몇 % 넘게 다 이겼어요. 서울, 경기, 인천. 한두 군데 빼고 다 그렇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자연스럽게. 자, 여기 웨더 카르텔이라고 써있죠. 웨더 카르텔 다큐를 보시다 보면 이 장면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웨더 카르텔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일 투표율과 사전 투표율에 대한 얘기를 방금 하였으니 이 자료도 한번 보겠습니다. 4.15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이 그리고 정의당이 민생당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광주입니다. 광주광역시. 경기도 광주 아니고요. 저기 전라도에 있는 전라도 광주광역시입니다. 거기서 더불어민주당이 당일 투표, 사전 투표 때 득표율이 얼마나 차이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좀 보아하니 차이가 없었습니다. 당일에 38.7%, 사전 때 84.78%, 1, 2% 내외입니다. 이 정도는 오차죠.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 그런데 인천광역시 연수구를 민경욱 대표께서 출마하셨던 곳 더불어민주당의 득표를 보시겠습니다. 당일 투표 때 38% 남짓, 사전 투표 때 48%. 미래통합당은 반대겠죠? 당일은 42%인데 사전에는 35%. 자, 이거를 왜 비교해서 보여드렸냐? 광주, 전라도 쪽은 조작을 안 해도 어차피 더불어민주당이 되기 때문에 안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겠죠. 자, 그런데 인천을 보시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사상 투표 역사상 이렇게 나온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까 통계 보여드렸죠. 여기 한 군데만 이러면 여기가 이상한 거죠. 전체 다 이상하면은 뭐 그게 멀쩡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 다음 자료입니다. 부천에서 3구 대선 때 그 사전투표지를 이렇게 관리했다라는 기사입니다. 오른쪽에 사진 빨간색 동그라미 안에 있는 것이 CCTV를 종이로 가려놓은 것입니다. 왼쪽 아래 사진은 사전투표 우편투표죠. 사전투표할 때 담는 종이가 저렇게 보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같은 장소입니다. 왼쪽과 오른쪽 사진은 같은 장소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기표한 투표용지 찍고 보낸 사전투표용지 5만 장을 국장실에 보관했는데, 선관위 국장실에 보관했는데 CCTV를 가려놨다. 이 당시에 CCTV 설치하겠다고 선관위가 의심하지 말라고 말했던 때입니다. 본인들이 설치하겠다고 손 들었어요. 아, 그래 설치해 줄게 해놓고 가린 겁니다. 자, 근데 이것을 찍으신 분이 과연 이거를 선관위에 쉽게 들어가서 찍으셨을까요? 그 안에 상황 좀 봅시다 하고 한번 들여보내줄까요? 쳐들어가서 물리적으로 밀고 들어가서 찍으신 겁니다. 이거 전국적으로 이런 데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다 정보 공개 요구하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모든 선관위에다가. 여기 한 군데만 봐도 우리가 검사 안 한대, 감시 안 한대.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지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선관위가 이 CCTV를 가려놨는데 본인들 주장으로는 이게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도 참으로 기가 막힌데 이 왼쪽에 투표지가 있음에도 얘네가 정규 투표함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규칙이 어긋나지 않는다 라고 했답니다. 투표함을 감시하는 게 CCTV라고 합니다. 본인의 주장으로. 투표지가 저렇게 밖에 보관되어 있으면 CCTV로 감시하는 게 본인들 내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실제로. 자, 다음으로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되는데, 자, 이것도 공직선거법입니다.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선거 관련된 선거 무용 소송 같은 것들. 자, 근데 어떻게 됐죠? 일단 4.15 총선 직후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139건이나 되는 많은 소송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2022년 소송으로부터 2년이 넘게 지나서야 민경욱 전 대표의 그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왔는데 기각입니다. 기각. 심리 한번 제대로 안 하고 기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원고 민경욱 측이 부정선거의 주체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였다는 것이 기각의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3년 만에 시작된 소송이 대부분입니다. 3년 만에 끝난 게 아니라 시작이에요. 자, 이런 일들이 왜 벌어졌느냐? 위원장들, 누가 위원장인가?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중앙선관위 현재 노태한, 대법관, 서울 선관위 위원장, 지법원장, 다 법관 판사들입니다. 사법부가 위원장의 자리를 다 맡고 있어요. 자, 부정선거 누가 했을까요? 있다면 이걸 보시고도 없다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 딱 보시면은 이건 선관위에 대한 얘기인데 384명을 조사했더니 350명이 넘게 채용 비리가 있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선관위라는 집단입니다. 작년에 있었던 겁니다. 오래된 일이 아니고요. 그리고 북한의 해킹을 받고도 선관위는 국정원의 보안 작업을 처음에 거부했습니다. 이것도 작년 얘기죠. 그리고 검사를 해보니 선관위 서버 비밀번호가 1, 2, 3, 4, 5 이게 드러났고요.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매긴 점수는 100점이었습니다. 국정원이 점검을 해보니 실제로는 31.5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선관위의 보안 상태 점검을 위해서 국정원에서 가상으로 해킹을 하였더니 뻥 뚫려가지고 투표, 개표 모두 해킹이 다 된다. 개표 결과 조작 다 된다. 사전 투표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 조작된다. 선상 투표한 사람들은 누구 찍었는지까지 알 수 있다. 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전 투표 관리관 도장 찍으라고. 이거라도 찍으라고.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말했죠, 이거는. 그런데 선관위 핑계가 뭡니까? 유권자가 불편하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제가 투표를 시작한 이후로는 다 인쇄돼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전에 투표하셨던 분들 불편해서 못 하셨던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핑계를 대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건 기가 막힌 자료를 하나 들고 와봤는데 선관위에서 공식적으로 지금도 올라와 있는 자료입니다. 왼쪽이 유효표랍니다. 유효표라고 돼 있고 아래 사진에 보시면 투표 관리관 도장이 어떻게 돼 있죠? 왼쪽 거 없어요. 오른쪽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빨갛게 가득 차 있는 녀석 있죠? 이거 다 유효표랍니다. 중앙선관위가 공식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자료예요. 근데 오른쪽에 보면은 위에 직위는 없으면 안 된대요. 아래 도장은 없어도 되고 위에 도장이 있어야 된답니다. 예, 이게 지금 중앙선관위가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자, 이거는 너무 길어가지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뭐 얼마나 그 선거관리위원회 서버가 개판으로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온 건데요. 뭐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보고 넘어갈까요? 인터넷 분리 안 돼 있었다. 그 제일 충격적인 게 선관위 서버를 통해서 네이버 쿠팡으로 쇼핑했다. 그겁니다. 자, 부정선거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뭐 간단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전투표지에서 관리가 도장 안 찍죠? 인쇄하죠? 그러면은 가짜 투표지 막 인쇄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도가 없어요.
1년번호 안 붙어 있습니다. 사전투표지. 우리 저기 당일 투표할 때는 1년번호 떼죠. 가위로 자르든 칼로 자르든 하죠. 사전투표 때는 QR코드만 붙어 있고 안 자르잖아요. 위조해도 알 방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관위 서버 비밀번호 1, 2, 3, 4, 5에다가 외부 인터넷이랑 그냥 연결돼 있어서 뭐 쇼핑도 한다 했죠. 그거를 뭐 본인들이 직접 안 하고 뭐 외부에서 해킹 들어오면은 유령 투표자 그냥 마구마구 발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표소에서 전자분류기를 조작하면은 아주 쉽게 표가 조작이 가능합니다. 초당 막 수십 장씩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사람이 다 눈으로 스케치를 못해요. 1번을 나오네 2번 표가 한두 개 섞여 들어가도 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거표라고 추가했는데 개표소 밖에서 다 투입해서 들어오면 소용이 없겠죠. 요식행위입니다.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죠. 조작을 해도 그 예전에 했던 방식으로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고의적 오분류 오집계가 되어 있는데 그 이 사람 그 몇 동 1번 몇 표 이렇게 적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냥 그 숫자 보고 163을 173으로 바꿔도 감시하는 사람 없으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개표 상황표. 이제 마지막에 개표장 벽에다 걸어놓은 녀석도 고의적으로 숫자 계산 잘못해버리면 알 방도가 없습니다. 감시해야 돼요. 그래서 자, 중앙 서버에 그 비밀번호가 1, 2, 3, 4, 5에다가 외부 인터넷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해킹 당하면 그냥 조작 아주 쉽게 되는 겁니다. 자, 부정선거를 그래서 어떻게 막을 거냐? 정보 수집. 여러분들 사전투표 참관인 정보 수집하시는 분들입니다. 사진 찍으라 하셨죠? 자, 사진을 찍기 전에 제일 더 중요한 건 사람 수 세는 겁니다. 관내 지역구 사전투표자를 셀 겁니다. 그리고 봉인지에 반드시 개인 도장을 찍으셔야 되고 그걸 사진으로 찍으셔야 됩니다. 공직선거관리 규칙,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규칙이 있다고. 규칙에 의거해서 서명 또는 날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선관위가 거부할 때에 대비해서 나눠드릴 자료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집계표, 사전투표로 봉인지 찍어야 할 사진 다 찍어서 증거를 확보하시는 겁니다. 그거를 왜 귀찮게 굳이 보내라고 하느냐? 다 모아서 개표장으로 들고 가서 증거로 활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석을 할 건데 좀 간단하게 한 줄로 설명하면은 사전투표를 유난히 많이 했다. 숫자가 이상하다. 한 곳이 요주의 그 투표소로 이제 발탁이 돼서 거기를 우선적으로 핀포인트로 공략을 할 겁니다. 개표소에 가서 사전투표함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데 어디부터 볼 거냐?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개표 참관인 하시는 분들은 몸이 날래고 머리가 잘 돌아가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아까 봤던 사전투표 참관인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응인데 한 번 더 넣어놓은 거고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자, 추가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하실 수 있는 분만 하시면 됩니다. 이거 나 그 오전 팀이다 하면은 그 봉인지 테스트, 나 봉인지 정상인지 좀 테스트 좀 할래요 하면은 왼쪽 사진처럼 나와야 됩니다. 정상이면 떼면은 왼쪽처럼 지저분해져야 돼요. 근데 아까 오른쪽 사진처럼 홀로그램이 전혀 안 나오면 얘는 봉인지가 아닌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명부 시스템 아까 볼 수 있다 했죠. 저처럼 노트북 펼쳐놓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투표 몇 명 했는지 봅시다 하는 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너무 자정하시면 안 되고 1시간에 한 번 정도. 이런 화면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보신다 하면.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전투표 관리관 도장 찍으라고 인쇄하지 말고 니네 개인 도장 찍으라고 법대로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공직선거법에 의거하여서 사전투표 관리관은 투표지 용지를 인쇄하여 자신의 도장을 찍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에 분명히 이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전투표 참관인에 대한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이제 감시라는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아까 24시간 지킨다고 했죠. 4박 5일 동안 몇 명이 살 수가 없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3시간, 4시간이라도 그 4박 5일 한 120시간 됩니다. 그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안 하면 저희 서혜성 위원장님 죽어나가십니다. 개표 과정은 뭐 개함, 투표지 분류, 수검표
심사 집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개항은 뭐 투표지를 쏟아내는 거고 분류를 합니다. 분류기 가지고 얘가 이제 전자 분류기이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빠를 겁니다. 자, 그래서 못 믿겠다고 하니 이거 집계부와 이 분류기 사이에 이제 수검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테이블이 따로 배치가 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일일이 세고 있을 겁니다. 1번 표끼리 모였는지 2번 표끼리 모였는지. 자, 그리고 심사 집계부입니다. 실제로 이 몇 장인지 셀 겁니다. 은행에서 돈 세는 것처럼. 이거는 이제 우편 투표만 따로 전담하는 것인데 뭐 아예 테이블 라인이 따로 있습니다. 얘는. 이제 개표 참관회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이거 다 됐네. 아이고. 이러면 개표 참관은 어차피 나중에 개표 참관 신청하신 분들 따로 모여야 됩니다. 따로 있어. 예, 그러니까 개표 참관 관련된 내용은 다음에 듣는 것으로 하고, 예, 지금 이제 나눠드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자, 제가 이거 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죠? 열면 안 돼요. 왜냐면 강의 마지막에 빛이 울리는데 거기서 쳐다보고 있으면 여러분들 신경이 여기에 가.